이거 실화임? 거짓 같은 진실 19 9위 공약. 아하. 퇴근인가요? 이런. 누구나 꿈꾸는 복권 당첨의 꿈. 그런데 미국에선요, 이 복권 당첨보다 더 희박한 확률로 아주 우연히 엄청난 행운을 얻은 한 남자가 있습니다. 뭐죠? 엄청난 행운. 또 놀랄 준비해야 되나요? 지난 2010년 미국 캘리포니아 프리몬트에 사는 골동품 수집가 랜디 구이아로 씨. 그는 인근 도시를 여행하다 한 중고품 가게에 들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의 눈길을 사로잡은 낡은 흑백 사진 3장. 사람들이 모여 게임을 하는 듯한 모습이었는데요. 3장에 $2, 3,000원도 안 되는 가격에 구매를 했죠. 그렇게 그의 수집함에 컬렉터가 하나 더 추가됐는데 무려 5년의 세월이 흐른 2015년 어느 날, 그게 대체 무슨 사진이었을까 하고 궁금해진 랜디는 한 화폐 감정 회사에 의뢰를 했는데요. 그런데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란 감정 전문가. 왜? 이 사진이 진짜라면 500만 달러가 넘을지도 몰라요. 무려 53억 원의 감정가를 매긴 건데요. 좀 뭐야? 무슨 사진인데 저게 50억이 넘어요? 이유는 사진 속 주인공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정체는 세계적인 살인마 빌리 더 키드. 뭐야? 뭐 뮤지컬인가 영화 영화 뮤지컬 맞죠? 예. 뮤지컬 소재로 나왔던 그 사람. 네, 맞아요. 참고로 당시에만 해도 빌리 더 키드가 찍힌 진본 사진은 감정된 것만 세상에 단 한 장. 어머. 즉 이 사진이 진짜라면 세상에 딱 2개뿐인 빌리 더 키드의 사진 중 하나인 거죠. 와. 희귀템이네요, 정말. 전 세계 2장이라니까. 완전 레어템이네. 그래서 좀 더 확실한 감정을 위해 화폐 감정 회사에서는요. 세계적인 N 다큐멘터리 채널 제작팀과 함께 사실 여부 파악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골동품 수집가, 감정 전문가, 심지어 안면 인식 전문가까지 합세. 프로그램을 통해 이전에 공개된 빌리 더 키드의 사진 속 이목구비와 면밀히 비교도 해보고요. 또 사진이 찍힌 장소를 찾기 위해 G사의 위성 사진을 다 뒤져 사진이 찍힌 지역으로 추측되는 뉴멕시코 일대를 돌아다니며 수개월을 헤맸습니다. 그렇게 약 1년 만에 이 빌리 더 키드의 사진은 진짜가 확실합니다. 소름. 결국 진본으로 밝혀진 이 사진. 1978년 여름 빌리 더 키드가 갱단 멤버들과 함께 크로켓을 하는 모습을 찍은 것이었습니다. 그 빌리 더 키드가 어디 있는 거예요? 그럼? 아 저기 뒤에 약간 구보장에 서 있는 저 사람. 저 사람? 저 빌리 더 사람. 키드. 와. 참고로 그 뒤 이 사진을 감정한 회사에선 500만 달러, 53억 원의 보험에 가입했고요. 현재 이 사진의 주인인 랜디와 함께 판매를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2018년 4월, 미국에선 미국판 살인의 추억이라 불린 희대의 살인마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뭐지, 이거는?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었잖아요. 1970년부터 1986년까지 무려 11년간 12건의 연쇄살인, 최소 45건의 성폭행을 저지른 미국 최악의 장기미제 사건 범인이 42년 만에 검거됐는데요. 그의 정체가 밝혀지자 미 전역은 큰 충격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바로 전직 경찰이었기 때문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엑세터와 5번 경찰서에서 근무한 조지프 제임스 드엔젤로 경찰. 아니 대체 왜 그런 거예요? 전직 경찰 왜 그런 거예요? 사실 재직 당시에도 그렇게 성실한 경찰은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경력 7년 차던 1979년에 절도 혐의로 파면된 그. 그때부터 속에 내재돼 있던 악한 본성이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별칭을 따 골든 스테이트 킬러로 불리던 그는 성폭행과 살인을 서슴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그는 전직 형사였던 만큼 아주 주도 면밀하게 현장에서 지문 하나 남기지 않고 수십 년간 경찰들의 수사를 따돌렸는데요. 그래서 인근 주민들은 자물쇠란 자물쇠를 모두 사서 단속을 삼엄하게 했고요. 총기도 무려 6,000개 이상 팔렸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40여 년간 미궁에 빠졌던 이 미제 사건은 지난 2016년 6월 FBI의 재수사 결정으로 다시 활기를 띠었고요. 과거 살인 사건에서 검출된 범인의 DNA를 통해 결국 그의 덜미를 잡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를 잡았을 때 정말 소름 끼쳤던 것은요. 어느덧 70대 노인이 된 그는 이웃집의 인자한 할아버지의 모습으로 평범한 노후를 보내고 있었다는 겁니다. 무섭다.
그래서 미 전역에선 전직 경찰이 살인마였다니 정말 믿을 수가 없다. 이젠 옆집 할아버지도 못 믿겠다며 크게 분노했습니다. 극악 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범인의 믿을 수 없는 정체. 하지만 그의 여생에서 더 이상의 평범함은 없을 겁니다. 이거 실화임? 거짓 같은 진실 19. 7위 공개해주세요. 2년 동안 스스로 감금당한 여자. 2008년 2월 27일 미국 캔자스주. 똑똑. 자기야, 밑으로 밥 넣었어. 근데 언제 나올 거야? 한 내일쯤 나갈게. 35세 여성 팸 베브콕은요. 2년 동안 화장실에서 그것도 변기에 앉아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뭔데 왜 거기 살아요? 이 황당한 사건의 시작은 2006년. 평소처럼 알콩달콩 시간을 보내고 있던 두 사람. 그런데 나 잠깐 화장실 좀. 무슨 일인지 여자친구 팸은 화장실에서 통 나올 생각을 안 했습니다. 몇 시간, 아니 며칠이 지나도 말이죠. 어떻게라도 좀 데리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계속 거기에 뭐 음식 주고 그런 것보다. 뭐 비단 화장실이 아니라 어떤 방에만 2년 동안 있다고 해도 그래도 그게 못 힘들죠. 견딜 상황인데 2년이나 지나고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느낀 남자친구 코리는 신고를 했습니다. 참 둔하시네요. 한 1년 있다 나올 줄 알았는데 2년씩은 좀 너무 심한 거 아닌가. 갑자기 어느 날 무슨 계기로 심각성을 느꼈는지 그게 더 궁금한데요. 출동한 경찰들은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럴 수가! 이 변기랑 몸이 붙어버렸잖아! 변기와 한몸 생활 2년 만에 엄청난 욕창이 생겨 피부가 변기에 쩍 달라붙었습니다. 결국 변기를 드러냈고요. 살점을 분리하기 위한 수술까지 했다고 합니다. 아우, 아파. 근데 왜 그랬을까요? 왜 거기? 처음으로 인간적인 반응이 나왔는데 왜 그랬을까요? 진짜 궁금한 거 처음 봤어요. 네, 오늘 처음으로 궁금해요. 경찰 조사에 따르면 여자친구 팸은 어렸을 때 부모님에게 받은 학대로 외출을 두려워하는 일종의 공포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남자친구 화장실에서 갑자기 공포증에 휩싸여서 그랬던 게 아닐까 하고 추측만 할 뿐입니다. 한편 남자친구 코리는 난 뭐 여자친구의 선택을 존중했을 뿐이에요 라고 말해서 주변 사람들을 당혹해 했다고 합니다. 이거 실화임? 거짓 같은 진실 19, 6위 공개합니다. 영국 모모모를 위한 무료 자판기. 영국 하면 숨만 쉬어도 돈이 나간다는 그야말로 살인 물가의 나라인 거 다들 아시죠? 그런데 말입니다. 영국 노팅엄에 설치된 이 자판기는요. 생수, 과일, 과자, 샌드위치 등의 먹거리는 물론이요. 양말과 칫솔, 핫팩, 심지어 책까지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물품이 있을 때 언제든 하루에 무려 3가지를 무료로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야, 이거 뭐죠? 이걸 왜 무료로 줘요? 이 자판기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노숙자. 약간 그럼 사회산업의 일환인가요? 세계 최초의 노숙자 전용 자판기가 영국에 등장한 이유. 29살의 청년 후자이파 칼리드의 아이디어로 시작됐습니다. 그는 매일 기차로 장거리 통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기차역에서 늘 노숙자들을 만난 것이죠. 참고로 영국 정부의 조사에 따르면 노숙자 수가 7년 연속으로 증가하면서 영국 내 노숙자 문제는 매우 극심한 상황인데요. 그래서 노숙자들에게 언제든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생각해낸 것이 바로 24시간 이용 가능한 자판기였던 겁니다. 진짜 멋있네. 그 뒤 곧바로 액션 헝거라는 자선단체를 설립. 자판기 회사와 지역의 식료품 회사의 기부를 받아서 전 세계 최초로 영국 노팅엄 비 쇼핑몰 앞에 노숙자 자판기를 설치했다고 합니다. 이제 사람이 없고 자판기가 있으니까 그렇죠. 당당하게 눌러서 내가 원하는 걸 가져갈 수 있는 아이디어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다른 곳에서도 이런 얘기가 많이 들렸으면 좋겠네요. 이거 실화임? 거짓 같은 진실 19, 5위 공개합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3번 돌아온 남자. 올해 4월 19일 하와이의 한 평화로운 휴양지 카우아이 섬에서 20살 청년 딜런 맥윌리엄스는 보디보드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무려 2m 길이의 뱀상어의 공격을 받은 딜런은 오른쪽 종아리를 콱 물려서 피를 철철 흘리면서도 꼭 살아야겠다는 의지 하나로 간신히 헤엄쳐 나왔습니다. 아유, 어떻게. 어머머. 크게 다쳤네 진짜.
겨우 목숨을 구한 딜런. 그리고 다행히도 뱀상어에게 물린 종아리는 봉합수술 끝에 절단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아유, 다행이다. 그런데 딜런이 이렇게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 돌아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3년 전 미국 유타주에서 하이킹을 즐기던 딜런. 뭔가 다리를 날카롭게 깨문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것의 정체는 단 2에서 3mg의 독만으로도 성인 남성을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방울뱀이었습니다. 아유, 어디 다니면 안 되겠다, 저분은. 아유. 하지만 이때도요, 정말 운 좋게 곧바로 병원에 이송됐고요.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딜런과 독한 맹수들의 악연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2017년 7월 어느 날 미국 콜로라도주로 캠핑을 떠난 딜런. 캠핑을 또 갔어요. 캠핑을 가. 내가 딜런이면 캠핑에 캠짜도. 그냥 실내 테마파크 이런 데나 가지. 아, 정말. 텐트에서 자다가 갑자기 목덜미가 잘려나가는 듯한 아픔에 눈을 떴습니다. 뭔가에 목덜미가 콱 물린 것이었는데요. 약 136kg의 육중한 흑곰이었습니다. 아니, 뭐 맛있는 냄새가 나나? 왜 이렇게 물어? 흑곰에게 물린 채 질질 끌려가던 딜런은 와, 이번에는 진짜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필사적으로 택한 방법이 이겁니다. 손가락으로 콱 찌른 거죠. 눈을! 흑곰의 눈을! 아니, 눈이 멀 텐데, 커서 얼굴이. 그럼 이렇게 찔렀나 보죠. 이게 안 될 텐데. 흑곰이 고통에 몸부림치는 그 틈을 타서 이번에도 겨우 도망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무려 3번의 죽음의 위기에서 탈출한 딜런은요. 저는 운이 좋은 사람이라기보다는 불행한 상황에서의 운이 좋은 것 같아요. 라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이거 실화인 거짓 같은 진실 19. 이번엔 4위를 공개합니다. 하루아침에 눈이 번쩍 뜨인 사연. 1987년 뉴질랜드의 11살 소녀 리사 리드는요.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받게 됩니다. 뇌종양입니다. 근데 위치가 너무 안 좋아요. 수술한다고 해도 살 확률은 5%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하늘이 돕기라도 한 걸까요? 다행히도 시신경을 누르고 있던 뇌종양을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앞이 새까매요. 왜 이런 거죠? 안타깝게도 뇌종양을 제거하면서 그녀의 시신경이 크게 손상된 겁니다. 아유. 그렇게 하루하루 시력이 떨어지다가 결국 3년 뒤엔 시각장애인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10년 뒤인 2000년 11월 15일 24살이 된 리사 리드는 또다시 일생일대 사건을 겪게 됩니다. 자신의 안내견 아미에게 굿나잇 키스를 하고 일어나려는데 균형을 잃고 테이블 모서리에 쿵 하고 머리를 부딪히고 만 겁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내가 뭐 이렇지. 그런데 다음 날 아침 그녀는 깜짝 놀라고 맙니다. 보인다. 보여.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살, 바람에 나부끼는 커튼, 게다가 무려 10년 만에 아름다운 숙녀로 변한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된 리사 리드. 야, 대박. 이거 머리에 쾅 부딪히면서 뭐 신경이 뭐 어떻게 돌아온 거예요? 영화에서나 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아니, 뭐 고장난 영화에서. 기계 가끔 막 탁쳤을 때 그쵸. 화면 딱 돌아오는 것처럼 네. 기적이 일어난 거네. 눈이 보이자마자 곧장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이건 기적이에요. 왼쪽 시력 80%가 회복됐어요. 라고 진단했다고 합니다. 서프라이즈 마무리로 치면 그거네요. 그녀의 여지가 이렇게 많은 거 아니었을까? 맞네. 자, 그럼 오늘의 1위 특종 후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헤드라인 볼까요? 18년간 숨겨온 엄마의 비밀. 중국 현실판 원더우먼이 있다. 이거 실화임? 거짓 같은 진실 19. 저부터 발표합니다. 2014년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한 평범한 소녀 알렉시스 마니고. 자신의 어머니 글로리아 윌리엄스의 서랍에서 자신의 아기 때 사진을 보게 됩니다. 엄만 내 어릴 때 사진 없다더니 여기 있구만. 근데 이거 어디서 본 사진인데? 얼마 전 우연히 인터넷에서 본 1998년 실종 여아 사진. 쌍둥이인가? 그때 알렉시스는 자신이 18년 전 세간을 떠들썩하게 한 영유아 납치 사건의 피해자였음을 알게 됩니다. 큰 혼란에 휩싸인 알렉시스. 결국 알렉시스는 엄마 몰래 DNA 검사를 의뢰했는데요. 결과는 역시나 충격 그 자체. 지난 18년 동안 엄마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어머. 사실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이었던 겁니다.
진짜 충격이었겠다. 과연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20년 전인 1998년 7월 미국 플로리다주 잭슨빌의 한 병원에서 건강한 여아를 낳은 사나라 모블리. 아기한테서 열이 많이 나요. 잠시만 검사 좀 받고 올게요. 사나라의 아이를 데려간 간호사. 하지만 몇 시간이 지난 뒤에도 간호사와 아이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런. 간호사. Please bring me back my child. 그 간호사의 정체는 바로 알렉시스 마니고를 납치한 지금의 엄마 글로리아 윌리엄스였습니다. 아우, 글로리아는 처음부터 자신의 신분 조작 서류까지 만들어둘 만큼 치밀한 계획을 세웠고요. 계획 먼저. 그래서 경찰이 2,500건 이상의 제보를 바탕으로 무려 18년간 수사했음에도 불구하고 범인을 잡지 못했던 겁니다. 아이고. 하지만 결국 글로리아는 2017년 1월 납치와 양육권 위반 혐의로 체포되고 말았습니다. 이 딸 알렉시스는 엄마 글로리아가 체포되기 직전에 어느 쪽이 나의 엄마인지 정의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면서 그녀를 꼭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고요. 한편 비로소 18년 만에 자신의 진짜 가족에게 돌아온 그녀. 그녀는 케미아 모블리라는 진짜 이름도 되찾고 아이고.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아 다행입니다. 자 이거 실화임? 거짓 같은 진실 19. 저 전현무 기자의 두 번째 1위 후보를 공개합니다. 2018년 4월 중국 후베이성 북부 샹양의 한 시내버스 안. 아줌마 괜찮아요? 머리에서 피가 많이 나요. 자 이렇게 사람들이 놀란 이유. 평범해 보이는 중년 여성의 머리에 정원용 전지가위가 꽂힌 채 아주 태연스럽게 앉아 있었기 때문이죠. 아니, 머리에 가위를 왜요? 아니, 진짜 이거 실화예요? 아니, 진짜 이거 실화예요? 그녀의 연기가 그녀를 이렇게 만든 건 아니었을까. 아니라고 몇 번 얘기했는데 내리셔는 맨날 그렇게 끝나는 거야. 가위를 머리에 꽂은 주인공은요. 57살의 쉔 샤오잉 씨입니다. 그녀는 그날 마당에서 마호가니 잎을 수확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손이 닿지 않자 긴 대나무에 전지가위를 묶어서 따려고 했습니다. 그때 대나무 장대 끝이 톡 부러지면서 대나무에 묶여있던 가위가 그대로 수직 낙하 샤오잉의 머리에 팍 꽂혀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건 샤오잉은 심각한 통증을 느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 이게 가능해요? 그래서 일단 가족을 불렀는데요. 안타깝게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네. 택시도 잡히지 않자 그때 바로 온 버스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던 겁니다. 그렇게 무려 1시간이나 걸려 병원에 도착. 아이고. 환자분 괜찮아요? 왜 누우세요. 간호사 빨리 와 빨리. 당시 그녀의 머리엔 거의 4cm에 가까운 가윗날이 박힌 상태였습니다. 두 번에 걸친 수술 끝에 성공적으로 가위를 제거한 샤오잉. 아무도 믿지 않겠지만 저는 두 번 산 거나 마찬가지예요. 라며 그녀는 끝까지 태어냈다고 합니다. 대박.